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성 기술 엔지니어입니다.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짜여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불량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법문 중에 과학기술 분야도 정법으로 새로이 만져야 한다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다시 만져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 이론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론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런 걸 다 놔두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이론을 초월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스승님의 과학기술 분야를 새롭게 만져야 한다고 하셨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과학을 새로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물질 과학을 했습니다. 물질 분석 과학. 물질 분석 과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잘합니다. 그 실을 가져와 갖고 우리는 뒤에 만지보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 환경을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환경을 주었느냐? 사람을 다스리는 환경을 주었다. 사람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는 환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주고 5,000년 동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게, 그럼 물질을 전혀 못 만지냐? 물질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면 굉장히 우수해지죠. 하나 처음부터 만져가지고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것까지 우리가 만지는 게 아니고 70%를 그 지구촌에서 누군가가 만져놓고 나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동할 때가 돼야 우리가 만지는 일입니다. 우리 손에 안 온 거를 우리가 찾아가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손에 온 걸 그 다음에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손에 안 온 거를 억지로 만지려고 들면 이게 성공을 할 것 같으냐? 안 합니다.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을 한다랍시고 새로운 물질을 찾는다랍시고 우리가 많이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거는 헛된 짓이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게 70%까지 하는 데는 서양에서 잘합니다. 서양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30%까지. 이런 것들 잘 합니다. 신물질 개발. 그걸 신물질 개발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린 겁니다. 요렇게 해갖고 이 신물질 개발을 하면서 입에도 이어보고 막 발라도 보고 이래갖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막 엄청나게 희생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질량이 올라서 30%가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인정을 받는 거라서 사고가 덜 나고 70%가 딱 되면은 사고가 거진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만져가지고 70%에서 못하던 그 나머지 30%를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죠. 그걸 만지고 나면 이것이 이제 상품이 되면 인류 사회가 크게 필요해지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물질뿐만 아니고 이론도, 또 우리가 지식도, 논리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서 다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5,000년 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만져가지고 30% 모지름을 채워라는 거죠. 남들도 하던 걸 하려고 들지 말고 그런 거는 한 번씩 우리가 해봄으로써 영적인 힘이 번뜩거리니까 그때부터는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해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과학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게 아니고 과학을 하는 때에 우리가 만질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간하고 연결되는 과학을 해라.
어떤 것도 인간하고 연결되는 과학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부터는 인간하고 동떨어져 갖고 하는 행위 말고 어떤 물질이라도 인간하고 연결, 이 꼬루가 일어나는 이런 과학을 해라. 이것을 인류가 기다리고 국제사회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이제 인간과학이 일어날 때가 됐고,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들이 성장을 했으므로 비물질 에너지를 지금 과학에다가 전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물질 과학만 하는 것은 아주 아래 것이고,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가 융합되는 이런 과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물질은 다 알지만 비물질은 뭐냐? 비물질은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요런 것들이, 요거는 영혼과 지식이다. 영혼과 지식, 지식과 진리, 요런 것들이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수없는 시간을 살면서 이때까지 일으켜 놓은 것이 지식을 배양한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쓴 거고, 지식은 배양을 했고, 인간이 배양을 한 것이 지식 에너지입니다. 인자는 지식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가 있는 겁니다. 지식 에너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은 누가 배출했느냐? 인간이 배출한 겁니다. 동물이 배출하지 않았고, 신들이 배출하지 않았고, 인간이 배출한 거예요. 수없는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지식이 굉장히 우수해졌고, 이걸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식의 정리가 되면 이거는 에너지로 치주는 겁니다. 독자적인 에너지. 이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금 다룰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인류의 운행이 달라지는 시대. 그래서 이 지식을 배양한 우리 인간은 이것이 우리 영혼이 배출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비물질 에너지라 하고, 영혼들이 만들어낸 이 지식을 비물질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이 진리의 법칙도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요걸 이제 과학 속에 어떻게 녹여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수한 과학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